협곡 중앙에 마련된 임시 실험실. 그곳은 이미 사륙 현장보다 더 긴박한 전장이었다. 백운, 혈청 희석 농도는 0.05% 이하로 맞추고 남은 항체 성분은 굴절률 확인해서 투명도 99%까지 올려. 예, 정밀도가 너무 높아서 손이 떨립니다. 원장님, 살수 출신인 마취의 백운은 평생 사람의 목숨을 뺏는 데 쓰던 정교한 손놀림으로 수천 개의 은침에 항체 혈청을 한 방울씩 정밀하게 나누어 담고 있었다. 나는 실험실 구석에 쌓인 항체 혈청들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백신 1회분당 항체 농도 0.1. 이 배양 속도라면 앞으로 6시간 내에 10,000명분 생산 가능. 지옥 같은 얼음 병동에서 갇힌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잠식되기 전에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실험실 내부의 기압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내공 방벽을 유지했다. 그때 격리병동에서 포획되어 왔던 감염자 중 가장 증세가 심한 놈이 마취 기운을 뚫고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저놈이 기운이 샜나 봅니다. 결박을 풀어버렸습니다. 백운이 당황해 흑월단 무사들과 함께 감염자를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감염자의 이빨이 흑월단의 방호복 어깨를 찢고 흉측한 침을 뿜어냈다. 안 돼. 물리거나 피가 튀면 안 된다. 나는 밸브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감염자를 향해 달려갔다. 비켜. 나는 단숨에 감염자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그의 목덜미 신경총을 강하게 타격했다. 강한 충격과 함께 감염자의 턱이 돌아가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멎었다. 하지만 그 찰나였다. 놈이 마지막 발악으로 내뱉은 검붉은 피 섞인 타액과 혈흔이 놈의 찢어진 입에서 폭포처럼 튀어올라 나의 얼굴 정면을 강타했다. 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유리 마스크의 틈새. 그 미세한 공간을 통해 핏방울 하나가 나의 왼쪽 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갔다. 순간 뇌리에 찌릿한 마비감이 찾아왔다. 내 몸속으로 직접 투입된 치사율 100%의 변이 바이러스. 놈들의 코드가 내 시신경을 타고 즉각적으로 뇌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원장님, 고글 틈새로 피가. 백운이 핏기 없는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감염자의 피 묻은 얼굴을 밟고 일어나 거칠게 유리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 내 왼쪽 눈은 이미 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튄 것뿐이다. 괜찮다니요. 치사율 100%의 감염자입니다. 당장 백신을 맞으셔야. 아직 백신은 배양 중이잖아. 그리고 저항성 테스트도 안 된 혈청을 나한테 꽂았다가 부작용 터지면 수술은 누가 해? 나는 흔들리는 시야를 내공으로 억지로 고정하며 다시 실험실로 걸어 들어갔다. 백운, 남은 백신 4,000병 완료 시간 몇 분 남았지? 제 계산으로는 180분 남았습니다만. 원장님, 지금 안색이. 내 피부 위로 검은 반점들이 기괴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뇌척수액을 타고 퍼지는 바이러스가 내 신경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며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다. 전생의 의학적 이성이 내 뇌를 갉아먹는 고통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잠복기 3시간 이대로라면 2시간 후엔 나도 저놈들처럼 턱을 딱딱거리며 남궁서를 물어뜯겠지. 3시간 나는 웃었다. 완벽하네. 2시간 안에 백신 다 만들고 나머지 1시간은 내 몸 안에서 이놈들 다 태워버린다. 나는 실험실 중앙에 앉아 단전을 활짝 열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들이 내 양극의 내공과 충돌하며 끔찍한 고통을 뿜어냈다. 뇌가 불타는 듯한 고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환각. 하지만 나는 핏발선 눈으로 백운을 쏘아보며 명령했다. 생산 라인 가동률 200%로 올려. 단 한 방울의 혈청도 낭비하지 마라. 만약 내가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면 나는 남궁설이 쥐어주었던 옥색 검집에서 은빛 비수를 뽑아 백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목을 따고 내 척수를 뽑아서라도 백신 완성해.
알았나?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해. 나는 광기 어린 집중력으로 내 몸속의 바이러스를 천마신공의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 몸은 이제 병동이자 환자이자 의사였다. 내 몸 안의 양기가 바이러스들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배양 중인 백신 항체를 강제로 주입하며 붕괴하는 신경망을 내공으로 억지로 이어붙이는 전무후무한 자가 수술을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내 몸은 이미 절반 이상이 검게 변해 있었고 이성은 짐승의 본능과 사륙의 욕구에 밀려 지독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입이 딱딱거려. 나의 턱 근육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이 경련하며 허공을 물어뜯었다. 시야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은침 괴짝과 백운의 일정한 손놀림만을 감각으로 더듬었다. 마지막 한 병. 됐습니다. 원장님, 백신 4,000병 완료입니다. 백운의 절규와 같은 외침.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4,000번째 은침을 움켜쥐었다. 이걸로 끝. 나는 마지막 남은 정신을 쥐어짜내어 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억누르고 있던 핏빛 기검의 끝을 내 정맥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백운이 완성한 그 기적의 백신을 내 목정맥에 다이렉트로 쑤셔 박았다. 내 몸속에서 천상의 빛과 같은 항체들이 바이러스의 본거지를 향해 쇄도했다. 수만 개의 항체가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부수고 파괴된 신경세포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고통이 멈췄다. 시커멓게 변했던 피부가 서서히 원래의 창백한 살색으로 돌아왔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백운이 달려와 내 손목을 잡았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바이러스 사라졌습니다. 원장님이 해내셨습니다. 나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백운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나가. 예. 밖에 10만 맹군. 쇠뇌창. 백신 장전에서 쏴. 나는 정신을 잃기 전 환청처럼 들리는 무수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밖에서는 남궁설이 수천 명의 감염자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얼음벽을 세우며 버티고 있었다. 백운, 쏴버려. 내 몸에 든 항체는 내가 살렸으니까. 이제 무림을 살려야지. 내 명령과 함께 10만 맹군 본단 상공에 수만 발의 쇠뇌창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침 끝에 매달린 기적의 백신들이 폭주하던 좀비들의 살갗을 뚫고 들어가 그들의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미친 광기를 잠재웠다. 전 대륙을 뒤덮은 에피데믹의 파도. 그 한복판에서 악덕원장 진무현은 자신의 피를 깎아 만든 백신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아내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쏴라. 원장님의 옥체가 부서지며 만들어낸 기적의 혈청이다. 단 한 발도 빗나가게 하지 마라. 백운의 피 끓는 외침이 산둥의 계곡을 뒤흔들었다. 방호복을 입은 천이교 흑월당과 무림맹의 궁수 수천 명이 일제히 계곡 위로 도약하며 특수 개조된 쇠뇌의 시위를 당겼다. 화살촉 대신 백운이 정밀하게 세팅한 유리관 주사기가 장착된 수만 발의 쇠뇌창. 시커먼 밤하늘을 가르며 수만 개의 은빛 섬광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살상을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남궁설의 빙벽이 녹아내리며 철창을 뚫고 쏟아져 나오려던 수천 명의 감염자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압도적인 광역 투약술이었다. 감염자들의 두꺼운 근육과 가죽을 뚫고 은침이 박혔다. 화살이 꽂히는 순간 충격에 의해 유리관 밸브가 열리며 그 안에 담겨있던 황금빛 백신이 감염자들의 근육 주사 형태로 혈관에 다이렉트로 투입되었다. 미친 듯이 딱딱거리며 허공을 물어뜯던 감염자들의 턱이 기괴하게 멈칫했다.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치사율 100%의 변이 바이러스가 내 피를 깎아 만든 항체에 의해 단백질 구조부터 산산조각 나며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금 전까지 이빨을 드러내던 수천 명의 좀비들이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일제히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거친 숨을 내쉬며 쓰러진 그들의 붉은 눈동자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라앉고 잃어버렸던 인간의 이성이 돌아오고 있었다. 통제 불능의 에피데믹이 악덕 원장의 기상천외한 백신 투하 작전 한 방에 완벽하게 진압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빙벽을 거둔 남궁설이 비틀거리며 실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순백무복은 땀과 서리로 흠뻑 젖어 있었다. 무연아. 실험실 바닥. 나는 텅 빈 유리관과 은침들이 뒹구는 한가운데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과도한 내공 사용과 자가 면역 폭주로 인해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안 돼. 눈을 떠라. 이 바보 같은 의원놈아. 내가 죽으면 내가 고친 심장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남궁설이 오열하며 내 상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물이 내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 진짜 짜잖아. 내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수술실 바닥에 침수 피해내래. 환자 익사하는 꼴 보고 싶냐. 무연, 살아있는 것이냐. 남궁설이 화들짝 놀라 나를 껴안았던 팔을 풀려다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꽉 끌어안았다. 내 늑골이 부러질 듯한 옥죄임이었다. 아, 숨막혀. 흉부 압박하지 마. 나 바이탈 정상이야. 나는 툴툴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몸속을 갉아먹던 바이러스의 도끼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백운, 밖의 환자들, 수치는. 내가 갈라진 입술을 하그며 묻자 백운이 무릎을 꿇은 채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원 생존입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폭주하던 감염자들 모두가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고 깊은 수면에 빠졌사옵니다. 원장님께서 무림을 역병의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행이네. 나는 피식 웃으며 눈을 감았다. 수납처 열어서 저놈들 깨어나면 백신 주사비 청구해. 특진 비용으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날이 밝아올 무렵 황성에서 급보를 듣고 달려온 무림맹주 황보천이 10만 맹군의 장로들을 이끌고 경리병동에 도착했다. 과거 뇌수술을 받아 붕대를 감고 다니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턱을 다물지 못했다. 치사율 100%의 역병에 걸려 괴물이 되었던 수천 명의 무리민들이 평온한 얼굴로 모포를 덮고 누워 천의교 의무관들의 간호를 받고 있었다. 강호 역사상 그 어떤 신의도 그 어떤 기적의 영약도 해내지 못한 전대미문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정령 인간의 의술이란 말인가. 황보천은 떨리는 걸음으로 지휘소 천막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곳에는 수액을 팔에 꽂은 채 야전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차트를 넘기고 있는 내가 있었다. 무림맹주 황보천이 천하 정파를 호령하는 10만 대군의 수장이 내 침상 앞에 양무릎을 꿇고 그대로 이마를 땅에 박았다. 맹주님. 뒤따라온 정파 장로들이 경악했지만 황보천은 고개를 들지 않고 뜨거운 피눈물을 쏟아냈다. 무지몽매한 노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악덕 원장, 아니 진무연 원장님을 사마외도의 핏줄이라 손가락질하며 핍박했던 이 늙은이의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었습니다. 황보천이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칼로 남을 찌르고 베는 것만이 정도인 줄 알았거늘. 원장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괴물이 된 자들마저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부로 무림맹은 천의교의 영원한 수족이 될 것을 이 황보천의 목숨을 걸고 천지신명께 맹세하나이다. 정파 수뇌부 전원이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맹세하는 압도적인 굴복. 하지만 나는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심드렁하게 콧방귀를 꼈다. 아, 먼지 날리게 수술실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사과할 시간에 마스크나 똑바로 쓰시고 방역수칙이나 지키십시오. 그리고 충성은 필요 없으니까
다음 달 건강보험료나 밀리지 말고 입금하세요. 5. 끝까지 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움.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황보천이 감격에 겨워 헛소리를 덧붙였다. 소통이 안 되는 무협지 꼰대들의 감수성이란 참 피곤한 것이었다. 어쨌든 전염병 사태는 이렇게 완벽한 통제 아래 수습되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아직 그 역겨운 본색을 드러내지도 않은 상태였다. 같은 시각, 햇빛조차 닿지 않는 거대한 지하 동굴, 혈수궁의 본원. 어둠 속에서 기괴한 기계 장치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동굴 한가운데 놓인 핏빛 가마 안에서 뼈가 부딪히는 듯한 섬뜩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라? 산둥의 살포한 에볼라, 변이체가 단 3일 만에 완벽하게 진압되었다고? 가마 밖에 무릎을 꿇은 혈수궁의 장로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궁주님. 천의교의 진무연이라는 자가 환자의 척수액에서 항체를 분리해내어 수만 개의 은침으로 대량 살포를 감행하였다 하옵니다. 항체 분리? 혈청 배양? 가마 안의 존재, 혈수궁주가 기괴하게 일그러진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강호의 무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 아주 이질적이고 끔찍한 지식이 묻어 있었다. 호. 무림의 총구석에 센트리퓨지도 없이 항체를 정제해냈단 말이냐. 내 최고 걸작인 에볼라 변이의 구조를 해독하고 이 시대에 안티바이러스를 만들어내다니. 꽤나 익숙한 솜씨더군. 가마의 붉은 휘장이 걷히며 혈수궁주가 마침내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 젊고 건장한 남성의 오른팔, 노인의 왼팔, 짐승의 흉곽, 기괴하게 이어 붙여진 타인의 피부들. 온몸이 수백 개의 수술 봉합선으로 덕지덕지 꿰매어져 있는 프랑켄슈타인 그 자체. 영생을 얻기 위해 수백 년간 타인의 싱싱한 장기를 내고 조립하듯 갈아 끼워 온 타락한 매드 사이언티스트. 어디서 굴러먹던 후배님인지 모르겠으나 내 임상시험을 망쳐놓은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혈수궁주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을 튕겼다. 지하 동굴의 철문이 열리며 어둠 속에서 붉은 안광을 번뜩이는 수천 명의 기마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이 탄 것은 평범한 말이 아니었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피부 대신 강철 같은 기계 장치가 박혀 있는 괴수들. 기마병들 역시 심장 위치에 붉게 고동치는 인공기 박동기를 단 생체 개조부대 혈기병이었다. 오직 사륙과 파괴만을 위해 현대적 생명공학과 무공을 결합시켜 만든 혈수궁 최강의 명기. 전염병으로 중원 전체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했건만 귀찮게 되었군. 내가 직접 메스를 들고 그 건방진 후배님의 배를 갈라 그놈의 싱싱한 심장을 내 것으로 취하겠다. 혈수궁주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치켜들었다. 출진하라. 천의교 본단을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끝난 직후 무림 배우의 진짜 흑막이자 진무영과 똑같은 현대의학 지식을 가진 타락한 선배 의사가 끔찍한 인공 장기 부대를 이끌고 진격을 시작했다. 의학의 본질을 버린 자와 메스로 생명을 지키려는 자. 두 천재 빙의자의 잔혹한 의사 대 의사의 전면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원장님께서 쓰러지셨다. 즉시 지휘소 천막을 무균실로 전환하고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라. 산둥의 격리병동은 백신 투하의 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메인 집도이인 나의 탈진으로 인해 지휘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었다. 무림 맹주 황보천은 10만 맹군을 병동 외곽에 겹겹이 배치하며 천의교를 호위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자처했다. 원장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셨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병동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황보천의 호령에 정파의 무인들이 결의를 다지며 검자루를 꽉 쥐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계곡 너머에서 기괴한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땅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성 마찰음과 엔진 소리였다. 무슨 소리냐? 척후조는 당장 앞을 확인하라. 황보천이 다급하게 외쳤다. 안개를 뚫고 돌아온 척후조 대원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맹주님, 괴물들이 짙은 안개가 걷히며 마침내 계곡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자들. 그들은 무림의 어떤 문파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신장 2미터가 훌쩍 넘는 거구의 기마병들. 하지만 그들이 타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짐승의 뼈대 위에 강철과 인공 근육을 덧대어 만든 끔찍한 생체 병기였다. 기마병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몸에는 무복 대신 검붉은 핏줄과 쇳덩어리가 융합된 장갑이 씌워져 있었고 가슴 한가운데에는 심장 대신 기분 나쁜 붉은 빛을 뿜어내는 기계 장치가 이식되어 박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호흡기에서는 숨소리 대신 매캐한 가스와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혈수궁의 수장, 타락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수백 년간 지하에 숨어 배양해 온 최정예 생체 개조부대, 혈기병의 등장이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황보천과 10만 맹군은 생전 처음 보는 생체 사이보그 군단의 흉측한 위용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다. 혈기병의 선두에 선 대장격 개체가 기계음이 섞인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목표, 천이교 집무연의 심장. 방해하는 자는 모두 유기물 폐기물로 간주에 소각한다. 방진을 짜라. 저 흉물들이 원장님이 계신 병동으로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라. 황보천이 맹주의 검을 뽑아들며 사자우를 터뜨렸다. 정파 981방의 최정예 검수 3,000명이 일제히 검기를 피워 올리며 혈기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계곡을 뒤덮는 화려한 검강의 폭우. 평범한 사파 무인들이었다면 단숨에 뼈와 살이 분리될 압도적인 공세였다. 하지만 검강이 혈기병들의 육체에 닿는 순간 전장에는 기괴한 금속 파열음만이 울려 퍼졌다. 뭐시? 선두에서 혈기병의 가슴팍을 벤 화산파의 장로가 경악하며 눈을 부릅떴다. 자신의 혼신을 다한 매와 검기가 놈의 피부를 갈랐지만 피가 튀는 대신 불꽃이 튀었던 것이다. 피부 조직 바로 아래. 그곳에는 인간의 뼈 대신 두꺼운 티타늄 합금 강철판이 이식되어 있었고 근육은 짐승의 힘줄을 꼬아 만든 인공탄소 섬유로 꽉 채워져 있었다. 일반적인 무림의 검강으로는 이 타락한 현대의학의 생체 개조 장갑을 뚫을 수 없었다. 이놈들 피부 아래에 강철을 박아 넣었단 말이냐. 경고, 방해 요소 제거. 혈기병이 감정 없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 주먹을 휘둘렀다. 화산파 장로의 가슴팍이 끔찍한 함모름을 내며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단 일격에 정파의 절정 고수가 피를 토하며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갔다. 혈기병들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통각신경이 완벽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무림 맹군이 결사적으로 놈들의 관절을 베고 찌르더라도 혈기병들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묵묵히 전진하며 강철 주먹과 짐승의 턱으로 정파 무인들을 찢어발겼다. 물러서지 마라. 진영을 유지해라. 황보천이 피눈물을 흘리며 독려했지만 생체병기 앞에서 무림의 무공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원장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림맹의 검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썰려나가고 있습니다. 지휘소 천막 안 배군이 덜덜 떨며 외부 상황을 보고했다. 나는 수액줄을 꽂은 채 야전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가 면역 폭주로 탈진한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수간호사는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배군이 다급하게 대답했다. 남궁 소가주님께서 전방에 나가 얼음 장벽을 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놈들의 심장에 박힌 기계 장치에서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나와 절대 영도의 빙벽마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밖에서는 남궁설이 피를 토하며 빙벽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혈기병들은 가슴에 달린 인공 박동기의 출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기어이 얼음을 깨부수고 전진하고 있었다. 무식한 무력과 기에만 의존하던 중원의 무인들에게 기계공학과 외과적 생체 개조가 결합된 혈기병 군단은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진영이 뚫렸다. 병동을 사수하라. 지휘소 천막 밖으로 무린 맹군들의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피비린내가 무균실의 공기를 더럽히기 시작했다. 피부 피하 조직의 강철판 이식, 통각신경 절제, 심장부 인공기 펌프 모터 이식. 나는 눈을 감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파열음과 진동만으로 놈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머릿속에 역설계하고 있었다. 저들은 무림의 괴물이 아니다. 나랑 똑같은 지식을 가진 현대 의사 새끼가 메스로 사람 몸을 헤집어서 만든 의료사고의 산물들이다. 백운. 내가 조용히 부르자 백운이 허둥지둥 침상 곁으로 다가왔다. 예, 원장님. 당장 도망치실 채비를. 나는 팔에 꽂혀있던 굵은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다. 핏방울이 하얀 시트 위로 떨어졌다. 도망은 무슨.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내공을 끌어올려 하반신의 신경을 강제로 일깨웠다. 환자가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응급실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데 원장이 누워만 있으면 병원 망해. 나는 피 묻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살균 소독된 낡은 은빛 비수를 집어들었다. 강철판을 덧댄 피부? 인공 근육? 외과 의사에게 그런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메스는 피부를 베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움직이는 치명적인 기전을 끊어내는 도구니까. 회진 돈다. 차트 챙겨. 악덕 원장의 잿빛 눈동자가 핏빛으로 서늘하게 번뜩였다. 강철 장갑으로 무장한 생체 부대를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붕괴시킬 진무연의 처절하고도 압도적인 사이다 반격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남궁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세워둔 절대 영도의 빙벽이 혈기병들의 무식한 강철 주먹질 몇 번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더니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궁설이 입가에 피를 흘리며 뒤로 밀려났다. 놈들의 가슴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열기가 구음절맥의 한기마저 증발시키고 있었다. 방어선이 뚫렸다. 원장님을 지켜라. 황보청과 무림맹 검수들이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지만 강철을 피부 밑에 이식한 짐승들에게 정파의 건강은 이빨도 들어가지 않았다. 목표 확인. 천이교 진무연. 제거한다. 가장 거대한 덩치를 지닌 혈기병 대장이 무림맹군들을 장난감처럼 집어 던지며 지휘소 천막을 향해 거리며 돌진해 왔다. 그때 찢어진 천막의 장막을 걷어내며 하얀 튜닉을 펄럭이는 사내가 걸어 나왔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어 피가 맺힌 팔뚝. 극도의 과로와 탈진 상태였지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은빛 비수만은 무영등 아래의 칼날처럼 흉흉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아, 시끄럽네 진짜. 중환자실 앞에서 쇳덩이 굴러가는 소리 내지 말라고. 원장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옥체가 아직. 황보천이 경악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비켜요. 내 병원 앞마당에 남의 병원 환자들이 무단 침입했는데 원장이 병실에 누워만 있으면 폼 안 나잖아.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억지로 내공을 쑤셔 넣어 척추를 꼿꼿하게 세웠다. 제거한다. 혈기병 대장이 나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의 턱에서 매캐한 증기를 뿜어내며 대포알처럼 쇄도해 왔다. 강철이 이식된 거대한 주먹이 내 두개골을 부수기 위해 허공을 갈랐다. 무연아, 피해라. 남궁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며
단전에 남은 기운을 모조리 두 눈으로 끌어올렸다. 심한 출력 최대 개방. 나의 잿빛 눈동자가 무기질적인 안광을 뿜어내며 회전했다. 시간이 정지한 듯 느려진 세계. 나를 향해 쏟아지는 혈기병의 거대한 육체가 엑스레이와를 겹쳐놓은 것처럼 투명하게 층층이 벗겨지며 해부학적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외피층 밑에 티타늄급 합금 강철판 삽입. 그 아래 근육은 짐승의 힘줄을 꼬아 만든 인공탄소 섬유 다발. 시상척수로 완벽하게 절제. 내 눈앞에 돌진해 오는 것은 무림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 대신 강철과 기계 부품을 채워 넣은 지독하게 끔찍한 생체 사이보그였다. 칼이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피부 밑에 방검복을 깔아놨는데 나는 고개를 툭 꺾어 혈기병 대장의 강철 주먹이 내 뺨을 스치듯 빗나가게 흘려보냈다. 내 등 뒤에 땅이 폭발하듯 파였지만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놈의 흉곽 안쪽으로 심한의 초점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인간의 급소인 심장. 하지만 놈의 두꺼운 갈비뼈 안쪽에는 붉은 피를 뿜어내는 심장 대신 기괴한 형태의 기계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금속 구체. 그 안에서 폭발적인 내공이 연소하며 모터처럼 펌프질을 해대며 인공 혈액과 도끼를 전신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기폭발 엔진을 달아놨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것이 바로 놈들이 지치지 않고 엄청난 힘을 내며 남궁설의 절대 영도마저 녹여버릴 수 있었던 막대한 열량의 근원. 일종의 기계식 인공 박동기였다. 파괴한다. 일격이 빗나간 혈기병 대장이 몸을 틀어 이번엔 강철로 덧대어진 무릎으로 내 복부를 으깨려 들었다. 나는 가볍게 뒤로 물러서며 혀를 찼다. 야, 혈수궁주인지 뭔지 아는 돌팔이 선배. 수술 진짜 더럽게 못하네. 현대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에 대한 이해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무식한 발상. 나는 혈기병의 가슴팍 중앙 기계장치가 붉게 고동치는 곳을 메스 끝으로 정확히 가리켰다. 생체 조직 안에 저런 고출력 내연기관을 방열판도 없이 때려 박으면 어떡하냐. 냉각수가 없으니까 열이 펄펄 끓어서 겉에서 얼음을 쳐도 안에서 다 녹아버리는 거잖아. 게다가 나의 입가에 악덕원장 특유의 오만하고도 살벌한 미소가 번졌다. 모터가 굴러가는 기계장치를 전자기 차폐벽도 없이 몸 안에 이식하면 외부 주파수 간섭에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본가 시절에 안 배웠나 보지? 이 의원놈이 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지켜보던 정파 무인들은 내가 죽기 직전 실성하여 외계어를 내뱉는 줄 알고 절망했다. 하지만 나는 여유롭게 손목을 풀었다. 강철판으로 무장한 생체 병기. 검강으로 뵐 수 없다면 내장된 기계 부품 자체를 고장 내버리면 그만이다. 무식한 쇳덩어리일수록 현대 물리학의 기본 법칙 앞에서는 깡통보다 못하니까. 수간호사, 얼음 치워. 저놈들 열량 낭비하게 냅둬. 내가 소리치자 남궁설이 당황하면서도 즉시 빙벽을 거두었다. 제거, 압사시킨다. 혈기병 대장을 필두로 수십 명의 혈기병들이 빙벽이 사라지자마자 나를 향해 거대한 강철의 산처럼 쏟아져 내렸다. 원장님, 백운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단전에 남은 극소량의 내공을 쥐어짜 내어 오른손에 메스 끝으로 모았다. 검기를 폭발시켜 강철을 베려는 것이 아니었다. 메스 끝에 맺힌 기검은 날카로운 칼날의 형태가 아니라 투명하고 얇은 파동의 형태, 즉 초음파나 소리굽새처럼 기괴하게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기검이 공기를 가르며 고주파의 진동음을 뿜어냈다.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의 기본, 공명현상이라는 거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진다. 저 무식한 괴물들의 심장 위치에 박혀있는 싸구려 기모터 역시 규칙적인 진동으로 회전하며 피를 펌프질하고 있다.
외부에서 그 모터의 진동수와 완벽하게 똑같은 주파수를 쏘아보내면 에너지가 겹쳐지면서 기계는 스스로 진폭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폭발하게 되어 있다. 칼로 안 썰리면 알아서 터지게 만들어줘야지. 혈기병 대장이 나를 짓밟기 위해 도약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내 위를 덮쳤다. 나는 메스를 역수로 쥐고 그 진동하는 기검의 끝을 허공에 뻗었다. 혈기병 대장의 가슴 장갑을 찌를 필요조차 없었다. 기검 끝에서 발생한 초고주파의 내공, 파동이 놈의 강철 피부를 통과해 다이렉트로 가슴 속의 인공 박동기를 타격했다. 엔진 회전수 분당 1200. 파동 주파수 일치 완료. 나를 덮치려던 혈기병 대장의 몸이 공중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크르, 으윽. 놈의 가슴 한가운데서 시뻘건 빛을 뿜어내던 기 폭발 엔진이 갑자기 미친 듯이 회전수를 높이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들어온 공명 주파수가 엔진의 진동을 한계치 이상으로 증폭시킨 것이다. 기계가 갈리고 부서지는 소리가 놈의 몸속에서 터져나왔다. 강철판으로 둘러싸여 밖으로 열을 배출하지 못한 엔진은 그야말로 시한폭탄 그 자체였다.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며 방긋 웃었다. 제세동, 차지, 샷. 혈기병 대장의 가슴팍이 내부에서부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터져나갔다. 이식되어 있던 티타늄 강철판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고 놈의 동력원이었던 인공 박동기가 완전히 박살나며 시뻘건 화염과 핏물을 허공에 흩뿌렸다. 불침의 요새 같았던 거대한 생체병기가 내 메스의 끝이 피부에 닿기도 전에 가슴이 터져나가며 허무하게 땅에 처박혔다. 무림의 검강으로 뚫을 수 없었던 강철의 환자. 그 해부학적, 기계적 약점을 공명 주파수라는 기상천외한 의학적 지식으로 단숨에 뚫어버린 악덕원장의 소름 돋는 원턴킬. 나는 터져 죽은 혈기병의 잔해를 밟고 서서 진동하는 메스를 든 채 뒤에 몰려오는 수십 명의 강철 괴물들을 향해 서늘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다음 환자 들어와. 혈기병 대장의 가슴팍이 내부에서부터 무참하게 터져나갔다. 피부 아래 이식된 티타늄 강철판이 산산조각 나며 튀어올랐고 놈의 동력원이었던 인공 기박동기가 박살나며 시뻘건 화염을 허공에 흩뿌렸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검강이 닿지도 않았거늘 괴물의 가슴이 터져버렸다. 황보천을 비롯한 무림맹군이 경악하며 턱을 다물지 못했다. 무림의 절정 고수들이 목숨을 걸고 베어도 흠집 하나 나지 않던 강철의 괴물이 진무연의 메스 끝에서 흘러나온 웅웅거리는 진동음 한 번에 붕괴해버린 것이다. 대장 개체 파괴. 전 병력 목표 진무연으로 타겟 변경. 하지만 감정이 거세된 생체 병기들은 두려움을 몰랐다. 대장이 터져 죽자마자 뒤따르던 수십 명의 혈기병들이 일제히 가슴의 인공 박동기 출력을 높이며 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수십 개의 강철 주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에서 나를 덮쳐왔다. 탈진한 나의 몸으로는 저 무식한 육탄전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애초에 놈들을 하나하나 썰어버릴 생각 따윈 없었다. 공장제 양산형 기계들의 최고 약점이 뭔지 아냐? 나는 역수로 쥔 메스 끝에 파동을 일으킨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자세에서 천천히 허리를 폈다. 부품의 규격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가 터지는 주파수면 나머지도 다 같이 터진다는 거지. 나는 메스 끝에 맺힌 기검을 허공을 향해 부채꼴로 넓게 흩뿌렸다. 얇고 날카로운 파장. 그것은 사람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박쥐가 초음파를 쏘아보내듯 혹은 전자기 펄스가 반경 내의 모든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버리듯 전장을 향해 뻗어나갔다. 광역제세동, 샷. 내 메스 끝에서 퍼져나간 파동이 혈기병들의 몸에 닿는 순간이었다. 나를 덮치려 허공으로 도약했던 수십 명의 혈기병들이 동시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크어.
놈들의 가슴 한가운데에 이식된 인공기 박동기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회전하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혈기병 전원의 동력기관이 완벽하게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었기에 내가 쏜 주파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명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강철 장갑 내부에서 톱니바퀴가 엇갈리고 부품이 갈려나가는 끔찍한 파열음이 연쇄적으로 들려왔다. 방열판도 없이 과부하가 걸린 엔진들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갔다. 터진다. 귀 막아. 내가 귀를 후비적거리며 중얼거렸다. 마치 거대한 폭죽이 터지듯 공중에 떠있던 혈기병들의 가슴팍이 순차적으로 폭발하며 불기둥을 뿜어냈다. 가장 앞장섰던 놈의 가슴이 터지고 그 엄청난 폭발의 충격파와 흔들림이 뒤따르던 놈의 엔진 진동수를 다시 한번 한계치로 밀어 올려 또 터지게 만들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시뻘건 화염과 강철 파편들. 엎드려라. 파편을 피하라. 무린 맹군들이 기겁하며 방패를 들어 올렸다. 검강으로 이빨조차 들어가지 않던 혈수궁 최고의 역작들이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슴이 뻥 뚫린 고철과 숯덩어리가 되어 비오듯 땅으로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전장에는 이제 핏빛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강철 부품이 바닥에 뒹구는 쨍그랑 소리만이 맴돌았다. 압도적인 파괴.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은 기괴한 진압이었다. 원장, 내가 방금 쓴 무공은 대체 무엇이냐? 입가에 피를 닦아낸 남궁설이 바닥에 널브러진 수십 구의 혈기병 잔해를 보며 숨을 헐떡였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를 애써 버티며 메스를 툭툭 털었다. 무공은 무슨 고장난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회로 태워버린 것뿐이야. 내 외과 수술실엔 허가받지 않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거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정예 생체 군단을 전멸시킨 악덕원장의 기상천외한 물리학적 참교육에 무린 맹군들은 넋을 잃고 침을 꿀깍 삼켰다. 끝난 것인가? 황보천이 맹주에 검을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무리한 광역 공명파를 쏘아내느라 단전의 내공이 말라붙어 버렸다. 바이러스와 싸우며 혹사당했던 육체가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무릎이 꺾이려는 찰나. 남궁설이 재빨리 다가와 내 튜닉을 움켜쥐고 나를 부축했다. 무리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의원놈아. 피를 그렇게 쏟고도 또 내공을 쥐어짜다니. 그녀의 은빛 눈동자에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잔소리. 하지 마. 환자가 밀려오는데 쉴 틈이 어딨어. 나는 억지로 허리를 펴며 불타고 있는 혈기병 잔에 너머를 응시했다.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네들이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너머 산둥 계곡 입구 쪽에서는 아직 지독하게 소름 끼치는 살기가 남아 있었다. 아니, 방금 전 터져나간 기계 병사들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파동이었다. 안개가 갈라지며 계곡 입구에서 기분 나쁜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혈기병들의 잔해를 짓밟으며 천천히 다가오는 거대한 핏빛 가마. 그 가마를 짊어지고 있는 자들조차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눈에 초점이 없는 거대한 생체 강시들이었다. 진영을 다시 갖춰라. 악당의 진짜 수괴가 등장했다. 황보천이 사자우를 터뜨리며 무린 맹군을 규합했다. 수만 자루의 검이 일제히 가마를 향해 겨누어졌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는 당황한 기색이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스산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생체 강시들이 가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메스를 고쳐쥐고 천마신공의 심한을 미세하게 개방해 가마 안을 스캔하려 했다. 하지만 가마 주변에 처진 강력하고도 이질적인 내공 장막이 내 시야를 튕겨냈다. 마치 저 안에 있는 거 혈수궁주 맞지? 내가 묻자 백운이 덜덜 떨며 마치 독구슬을 꽉 쥐었다. 예.
수백 년 전 무림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던 타락한 사도의 정점. 혈수궁의 주인이 확실하옵니다. 가마의 붉은 휘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서부터 계곡의 공기를 통째로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한 방부제 냄새와 피비린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응급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최악의 불청객. 내 몸 상태는 이미 한계를 넘었지만 나의 잿빛 눈동자는 무영등 아래의 칼날처럼 차갑고 흉흉하게 가라앉고 있었다.